계속 휴식하시고요. 여기 이제 좀 좋은 질문이 나와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 나누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창의성하고 사회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튀고 왕따 되는데 창의성은 좋고 이렇게. 근데 그게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도 저는 아까 제가 법률적으로 14세 전두엽이 어느 정도 어른하고 말이 통하는 나이를 만 14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사회성하고 인성이 약하더라도 그게 그걸 심하게 교정하지 말라는 거죠. 14세까지, 15세까지. 왜냐면 15세가 돼서 그 아이가 사회적인 맥락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나이가 되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마다 자기가 소속되는 집단을 바꾸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는 좀 그랬더라도 고등학교 때 가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성이 발달하게 되면은 폭력을 쓰면 안 되겠구나, 등등.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드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등등.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그걸 기다려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아이의 두뇌가 발달 과정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초등학교 때 내 자녀가 중학교 때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를 해야 되고, 중학교 때 내 자녀의 모습이 고등학교 때는 또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이것이 쭉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두뇌가 단계적으로 변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노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피그말리온의 반대 효과가 아무튼 낙인 효과예요. 낙인 효과. 한번 우리 애는 이거야, 초등학교 때 이랬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이 주의를 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애는 13세 되면서부터 두뇌가 바뀌었을 수 있고 15세, 16세 되면서 많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대를 해야죠. 그게 이제 창의성과 인성이 배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게 화내지 말라. 나무랄 때 작게 부드럽게. 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두 종류의 부모가, 그게 선생님 편이 될 것이냐 내 자식 편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그냥 자식 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선생님 편이 돼서 자식을 나무라는 부모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맞았죠. 왜냐면은 줄서기를 잘해야 되고 상사한테 잘 보여야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의 그 생존법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인데, 우리가 서양 속담에 목욕을 시키되 목욕물하고 아기를 동시에 같이 버리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떼국물만 버리고 아기는 건지라는 얘기죠, 거기서. 근데 14세 이전이 바로 그 목욕물하고 아기가 구분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심하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했을 때 창의성이 동시에 줄어든다는 것이죠. 대담한 것. 아기까지 같이 버리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10세의 전후일수록 더 강해지면 더 강합니다. 3세부터 8세까지는 더 강해요. 더.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엄마가. 그걸 제재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얘가 때가 묻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보호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똑같이 그 때국물 속에는 아이조차도
또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세상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내가 뭔가를 감수하는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얘기가 그겁니다.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을 못 담그는 거예요. 그렇죠? 과감하게 그런 좀 심각한 왕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애가 창의성이 있어. 과감하게 자퇴시키세요. 홈스쿨링 하세요. 왜 거기서 지지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냥 같이 떠나세요. 애랑. 해외여행 떠나도 됩니다. 학교에서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요. 뜻이 맞고 비전이 맞고 그런 대학 기억 이후에 만난 친구들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서. 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은요. 추억이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도움이 되냐면은 내가 좀 치매가 올라올 때 저기 옛날 얘기를 좀 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 야, 너 초등학교 때 있잖아, 중학교 때. 너 이랬던 거 생각나? 뭐 이런 친구가 좀 필요하긴 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서 내가 이제 안 받아도 되니까 여유 있을 때 갚아. 그러면서 2,000만 원 주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남 씹기나 좋아하지. 그게 진정한 그 왕따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요, 대학교에 가서 이제 어떤 특정 학과를 정하잖아요. 그럼 또 특수학교를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진짜 친구를 만나요. 왕따들. 스티브 잡스하고 워즈니악도 둘 다 왕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애플 회사를 차린. 근데 왕따와 왕따가 만난 거야.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나게 절친이 되는 거죠. 대신 안 하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확실하게 왕따로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천재 왕따를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해법이죠.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자퇴해버려요. 그걸 떠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성실성하고 국영수사가 이 기초가 부족하면 커서 힘들어지지 않냐 이거야. 강사님이 시킨 대로 지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근데 그게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두뇌는 깊이 파야 될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스페셜하게 자기의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될 시기가 있고, 제너럴하게 지식을 쌓아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주기적으로. 자, 제너럴한 공부는 언제 하냐면은, 세상이 난세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난세.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잖아. 그럼 이것도 좀 직접 해보고 저것도 직접 해보고 이것저것 다 배워야 돼. 그렇죠? 난세. 그래야지 거기서 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 근데 스페셜한 공부는 어느 정도 보호망이 갖춰졌을 때, 보호망이 갖춰졌고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깊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생에 살다 보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이들의 두뇌를 봤을 때 감각적인 제너럴한 공부가 5살까지 합니다. 시각, 후각, 청각을 발달시키는 공부가. 그럼 약 5살부터 15세까지 10년은 뭘 해야 되냐면은 깊이 파야 되는 시기예요. 그 10년이. 왜? 그때는 도파민형, 몰입형 두뇌로 만들 수 있는 시기고 그 시기를 지나면 그 두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끝나버려요. 회로 형성기가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15세 이전에, 그러니까 5살부터 15살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깊이 스페셜하게 몰입해보지 못한 애는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대학교 간 이후에 어디 가나 자기가 3등이야. 어디 가나. 어디서든 1등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나보다 고수가 있네. 그 여기 가면 내가 잘할 수 1등 하려나? 여기 가면 1등 하려나? 어디 가나 1등이 있어. 왜 그럴까요? 5살부터 15살까지 깊이 몰입해 본 애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뇌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자기는 필요한 회로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제너럴한 공부가 중2, 중3 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빠르면 13세, 늦으면 15세. 그때부터 국영수 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학교 입학 때까지. 또는 대학교 입학해서 쭉. 그러니까 두뇌를 스페셜하게 키울 때하고 제너럴하게 키울 때를 구분하셔야 되고 15세 이전에 두뇌를 스페셜하게 키우지 않으면 제너럴하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 연결고리 능력조차 없어요.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결국 걔는 T자형 인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T자형 인재를 보세요. 물론 글씨를 쓸 때는 위에서 먼저 짝 쓰고 이렇게 쓰죠. 이게 우리 공교육인 겁니다. 그러나 T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가로를 얹히는 겁니다. 기둥이 먼저죠. 이게 15세 이전이에요. 가로를 얹히고 제너럴한 공부가 그 이후입니다. 시기를 잘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15세 이전에 그 기둥, 스페셜하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경험이 있다면 제너럴한 공부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죠. 성적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IQ라고 봤을 때. 근데 그 성적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몰입 능력이 없다면 어차피 성적을 올려봐야 대학교 이후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15세 이전에는 과감하게 부모님들이 뭔가의 그 어떤 몰빵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애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평균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안심을 시켜야 돼요. 너가 성적 올리는 공부 그냥 중3 때부터 해. 중2 때까지는 너가 좋아하는 것만 해. 그냥. 엄마가 다 알아봤어. 다 알아봤는데 그게 제일 좋겠다. 라고 안심을 시켜줘야죠. 그래야 그걸 하죠. 왜냐면 그런 안심을 시켜주는 사람이 주변에 어디 있냐고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국어 선생님은 이거 해야 된다고 대학 간다고 그러고 수학 선생님은 이거 해야 대학 간다고 그러고 물리 선생님은 이거 해야 대학 간다고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학원은 또 오직 학원은 또 우리 학원 다녀야지 된다고 그러고 명문대 간다고 그러고 다 공포를 유발하고 공포 불안을 유발해서 자기 돈을 뜯어내고 자기 직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의 상류층일수록 홈스쿨링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파는 것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진짜 부자가 돼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지? 라는 걸 돌이켜보니까 15세 이전에 몰입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상류층이 된 거야. 그죠? 여러분 지금 1000억 이상 없잖아요. 100억 이상 없잖아요. 부자들은 자기가 왜 부자가 됐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 비결을 안다고요. 그 비결을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 15세 이전에 이거야. 정말 그 도전하고 몰입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뭔가를 겁내지 않고 때로는 무모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사장이 됐고 또는 노벨상을 탔고 고수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공부 몰입도 해봤고 그래서 고시패스도 했고 고시패스 한 다음에 부자 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주식 뭐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몇백억씩 이렇게 그런 부자들은 비결을 다 안다고요. 자기가 부자가 된 비결을. 어렸을 때 그 몰입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도 그렇게 키웁니다. 진짜 부자들. 근데 부자가 돼본 적이 없는데 부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학원이 시킨 대로 애를 키워요. 사교육 학원이 시킨 대로 애를 키운다.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충분히 휴식도 못하고 이제 이거 들어가 버렸는데 그게 이거죠. 이건데 이게 아마
다니엘 핑크가 지금 구글에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이 좀 여러 명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이 얘기 왜 해요? 자기가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인공지능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미래의 인간은 이 영역 안에서만 일을 하겠더라 이거죠. 이 6가지 영역을 벗어나면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인공지능 연구자가 직접 한 얘기가. 그게 이 6가지예요. 1번 디자인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발달 단계 중에서 생리, 안전, 소속감, 자존감, 다음에 자아실현인데 자아실현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아실현이 인식의 욕구, 미의 욕구, 4가지로 나눠지네. 인식의 욕구, 아름다움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초월의 욕구. 이렇게 4단계로 매슬로우가 말년에 나눴어요.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이 4단계를 거쳐서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식의 욕구 이전에 그 피라미드에서 인식의 욕구 이전에 있는 게 뭐죠? 그게 자존감의 욕구입니다. 자존감의 욕구 이전에 있는 게 소속감의 욕구. 그런데 인식의 욕구 다음에 뭔가를 알고 싶어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야만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단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기초를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식의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속감과 자존감의 욕구까지 건강하게 기초를 쌓는 나이가 바로 그 15세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스페셜한 어떤 자기만의 장점을 기르면 뭐가 생겨요? 거기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찍 초등학교 때 스페셜한 일을 함께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옆에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부모가 직접 그 일을 같이 하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삼촌이나 이모든지. 거기서 기본적인 소속감을 느끼고 소속감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친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속감의 핵심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이 없어도 홈스쿨링을 해도 소속감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왕따 당하면 주변의 친구들 때문에 왕따 당하면 소속감과 자존감 둘 다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한 반에서는 안 되겠다. 그럼 홈스쿨링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속감하고 자존감 둘 다 상처를 입으니까. 그럼 소속감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 매슬로우의 그 발달 이론에 의하면 인식의 욕구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강하게 안 생긴다는 거죠. 인식의 욕구 강하게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도 성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중위권 그대로. 하위권 그대로. 왜? 인식의 욕구가 안 생기니까. 아름다움의 욕구라는 건 뭐냐면 디자인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예쁜 게 없을까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을까? 인식의 욕구랑 되게 비슷합니다. 인식의 욕구는 뭐냐면 이것의 더 근본적인 원리는 뭐지? 이건 왜 그렇지? 그래서 연결고리를 계속 찾는 게 인식의 욕구예요. 미의 욕구는 이거보다 더 예쁜 거 없을까? 이거보다 더 간편한 건 없을까? 좀 복잡하더라도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건 없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하이 컨셉, 하이 펀치란 말이죠. 구원님. 그 미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 아름다운 욕구가 생기는 것 밑에 5가지의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리, 안전, 소속감, 자존감, 인식. 그래야지 상류층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상류층.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하고 3D 프린터가 찍어낸 옷을 안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의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가 있다라는 게 동물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동물 단계의 자존감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자존감의 욕구가 있어요. 이게 좀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단계하고 자아실현하고 자기초월 단계까지 가야만이 인간은 그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하급한 사람들은 서열화해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차별해서.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갖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뭐 하실 말씀? 실제 소리요? 죄송한데 지지직거리는 소리 괜찮으세요? 지지직거려요? 난 모르겠어요. 육성으로 할게요. 그럼 앞으로. 괜찮으실까? 소리 지르면 돼요.